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택. 안녕하세요, 최유자입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나흘 연속 빠졌죠. 외국인들도 옵션 만기 앞두고 현선물 동반에 파는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1%가량 장중에 추가로 더 밀리는 모습, 종가상으로도 회복을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업의 실적 역시 우리 기업만큼이나 썩 좋지 않음이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시간은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내일장 위한 공략주도 공개하지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알토란 같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도 역시 2부에서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2부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수요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사실 이번 주에 와서 요일별로 약간 멘토 전문가님들의 짝꿍의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이 두 분은 같으십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네. 짝이 좀 바뀌었으면이라거나 혹은 새로운 짝꿍과 한번 해봤으면. 아니요. 근데 다들 바뀌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전문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가져 이렇게 예. 더듬으세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예, 박진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제 짝꿍이 계속 같으실 텐데.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뭐 만인의 멘토링 이성대 전문가님. 네. 예, 요즘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좋으시다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예. 편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도 두 분과 이제 수요일마다 진행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두 분이 주식 투자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실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나름대로 짜게 될 겁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고요.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집계 들어갑니다.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요. 1인자는 누구고 이어진 2인자도 누군지 저희가 한 달 뒤에 밝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멘토링을 맡아주실 두 분 아까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파도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 얘기부터 풀어가야겠습니다. 자, 어제 의외로 여기 계셨던 두 분의 또 다른 멘토님들이 내일장은 상승할 것이다, 내일장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어주셨건만 오늘 시장은 그런 전망을 모두 불식시킨 채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아주 깊숙이 짓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는 오를 수도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또 이 와중에 옵션 만기예요. 네.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일단 오늘장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대한 힘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관들,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 이제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크게 이제 올라가지는 못한, 즉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도 하고 주식 매도하면서 상당히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또 닥칠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포지션을 계속 취하다 보니까 하루 좀 의심스러운 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선 부근에서 기관들 매수, 즉 과거에서도 보여줬듯이 1800선 부근에서 기관 매수는 지금 시장에 뭐 상당히 좀 안전판 역할을
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관의 매수 또 오늘 사실 뭐 자문사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개인의 저가 매수 1,800의 지지는 좀 될 것이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장 정리를 우리 이성대 전문가로부터는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막판에 기관의 매수 전환으로 1,820 정도는 뭐 유지가 됐었던 하루죠. 자, 박준남 전문가님, 사실 미국 기업, 특별히 IT, 뭐 AMD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인가 봐요, 2분기에. 예, 어플라이드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플라이즈 머티리얼즈라고요.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어닝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 어차피 실적 같은 게 많이 나오려면 일단 고용 그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네. 뭐 거의 근소한 차이로 요즘 뭐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많이 고용이 돼야 실적 같은 것도 서프라이즈도 되고 뭐 제조업 채광 경기도 살아나고 수출도 많이 될 텐데 아마 그런 쪽에 맞물려서 크게 그리고 지금 유로화가 떨어지면서 또 달러가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또 감안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이제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은 더 있다. 물론 이제 유로와 맞물려서 유럽이시와 맞물려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환율도 슬금슬금 지금 다시 1,140원대더라고요. 예, 1100 오늘 보니까 뭐 얼마 전에 1,150원에서 60원 정도 됐었는데 또 40원대 보니까요. 사실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이제 앞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게 일단 이렇게 수출을 우리나라가 거의 뭐 한 70, 80%를 GDP가 수출에 지금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최저점까지 내려갔을 때가 980원인가 60원. 예, 그저죠? 그렇게 됐죠. 또 얼마 전까지는 이제 1,100원까지 내려가서 다시 1,160원 올라와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140원대는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아마 세계 경쟁력에서 우리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네. 생각하고 아마 원화 가치가 지금은 뭐 높으니까 우리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수입이나 우리가 여행 같은 거나 오히려 반대로 수출 말고 수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또 여격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또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부분들의 그 환율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적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우려는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조금은 오늘은 여쭤보기가 힘이 빠져요. 왜냐면 어제 두 분 다 오를 거다 했는데 오늘 그냥 고스란히 싹 빠져가지고 네. 자,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보면서 이성대 전문가의 내일장 전망을 여쭤보죠. 내일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 내일 오를 겁니다. 우와, 예,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를 것이다 전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저는 그냥 반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내릴 거다. 아니요. 의견이 같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뭐. 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의견이 내릴 것이다. 내려요. 예, 좋습니다. 자, 내일장 상승 의견을 주신 이성대 전문가님.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네. 닷새 만에 반등은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이제 전일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제 미국 시장은 물론 4일 연속 밀렸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만에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요.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오늘 정도에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생각지 않게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반등은 못 나오겠지만 연속적으로 많이 밀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상으로 이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 삼각 수렴 상태에서 수렴이 되는 그런 지지선이 이제 18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그 사이 정도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그 사이 부분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선에서는 아마도 이제 기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오면서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뭐 내일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사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밀리면 살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장중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가상 사실 오를지 네.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장중의 변동성은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대부분 다 이제 좀 아래쪽으로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이 급하게 올라가기는 분명히 힘들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 발 물러서기 전까지는. 게다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는 있는데 그래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 초반이나 뭐 장 중반이나 어쨌든 밀릴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 이따가 이제 공개를 종목을 들어보겠지만 네. 어느 쪽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네. 매수 주문을 내면 되는지요. 지난번 그 EU 정상회담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던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네. 근데 최근에 다시 그런 종목들이 좀 밀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재차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밀리긴 했지만 지난번 EU 정상회담 때 이제 가치 시장 상승과 함께 달려 올라갔었던 그 낙폭과대 종목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 내일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좀 큰 그림을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시장을 흔들면서 또 선물 시장 같이 이렇게 연동되는 가장 큰 뭐 종목은 삼성전자. 네. 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내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어떤 네. 큰 변화 혹은 변곡점의 주가 흐름을 혹시 예상하시는지.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이제 미국 시장의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나온다고 네. 오늘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3분기가 과연 2분기보다 실적이 적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3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3분기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그 흐름대로 분명히 이제 회사 가치대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에는 저도 이제 연속적으로 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또 팔면은 밀릴 수도 있지만 예. 저는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이제 성수기니까 피크가 나오겠죠. 자, 박준환 전문가님은 내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닷새연색 이제 밀릴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 이유는. 내려갈 걸 예상을 뭐 찾는다기보다도요, 올라갈 게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EU 쪽에서도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스페인 쪽에 한 달 안에 그 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죠. 총 네. 이제 천억 유로에서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그 경기 부양 위해서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는 거 보면 이게 그 국채 매입을 해서 그 자본 확충을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데 시간까지 상당히 저는 그게 완성이 다 그 자본이 구제 금융이 다 됐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구제 금융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모든 게 좀 부실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양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유럽하고 미국 지수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네. 유럽하고 미국 지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뭐 따로 뭐 노는 개별 주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미국 쪽 같은 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 지표나 뭐 ISM 지표도 그렇고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6월이 지났으니까 45일 2분기 실적이 8월 15일까지 이제 발표가 되죠. 미래하는 7월 달에 이제 많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실적이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쪽 같은 경우에도 애플도 사실 그 삼성에 많이 밀려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도 크게 뭐 양적 완화 의사록에서 이제 곧 FOMC 또 뭐 말씀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이 될 수도 있고 무슨 한마디가 사실 조금이라도 잘못 나오면 마치 그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처럼 네. 뭐가 뭐 또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4일 정도, 5일 정도 또 했으니까 내일 정도 옵션 만기를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파생이 옵션 만기일 때는 큰 흐름은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뭐 코드력분 위칭될 때도요. 마치 지나고 나서 지나기 전에 이미 반영을 해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네. 상황은. 우리나라가 또 옵션 거래량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고 아마 내일은 크게 이미 지수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반영을 했다 옵션이나 그리고 마지막은 기다리는 자에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래 주지 않겠나. 그리고 저기 그 지수 중기로 좀 말씀드리면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하락적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그 말이 뭔 뜻이냐면 전저점 1776을 아마 1800을 깨면서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저평가 맞아요. 퍼 10 정도면 예, 보통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저평가가 돼 있어도 세계 경기나 주변 인근들의 그 환경이 좀 지수가 받쳐줘야 어느 정도 상승을 하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1800을 깰 수 있다. 예, 예. 근데 사실 경기는 안 좋지만 부양책은 조금씩 일부 현실화되고 혹은 네. 스탠바이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데다가 유럽 문제도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이 해결 국면인데 그럼에도 1800을 이번에 깨면 그 의미가 확 달라질 것 근데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저 메이저 업체들의 그 우리나라 수급의 이제 주체 업체가 저기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한율. 예, 당연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나 옵션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호재라면 우리나라 그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돈을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환차익이나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환차익에 대해서 일단 환율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아까 1140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 예. 이제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그러니까 우리 먼저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8월 달에 지준율을 인상을 하는데 금리가 일단 내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내리면 지준율을 내리고 한국에서는 최소한 인상을 하진 않겠죠. 근데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서 우리가 금리가 좀 더 하락을 해서 아니면 동결이 됐을 때 환율이 좀 더 올라가면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1140원대에서는 그렇게 들어오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1800을 깰 수도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주식 비중을 많이 안 담으시겠네요. 예,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하고요.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드리고 아마 저는 조폰 전문가는 하락 진입 구간으로 다시 한번 턴을 돌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다르십니다. 밀리면 사자라는 의견과 중기적으로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잠시 후에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도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점검은 끝냈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얘기 나눠보는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시작합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코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종목 얘기 들어보기에 앞서서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일 텐데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가고 있는데 BH 매수가에 안 온 것 같습니다. 15%, 10% 이렇게 분할 매수 준비하고 있었는데 추천 다음 날 1% 정도 갭상승. 그날 또 종가가 4% 뛰었었고 이후에 61선까지 갔었는데 잡았더라면 8,000원까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지만 안타깝게도 매수가 안 됐습니다. 자, 하이로 코리아의 경우에는 두 차례 나누어서 분할 매수가 모두 다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수익률은 조금 지금 플러스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분할 매수 20%, 10%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20% 정도만 잡힌 것 같습니다. 저평가 많이 빠진 낙폭과대 또 수급 개선 기대 무엇보다 수급이 오늘까지 최근 기관의 3일 연속 매수포를 일단은 받고 수익도 플러스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성대 전문가님의 종목을 봤어요. 추천 다음날 7월 5일 날 두 종목이 살짝씩 잡혔고 BH가 잡혔더라면 참 포트가 보기가 괜찮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LG 디스플레이가 박준남 전문가님의 사상 첫 IT 종목, 지수 관련 종목이었었는데 일단 매수가 안 됐습니다. 자, 아쉽네요. 특별히 오늘 장중에 6% 이상 떴었고 종가상으로도 2%가량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일단 매수가 안 됐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날입니다. 그래도 다날의 수익이 거의 6% 육박하니까요. 전일에 겨우 매수가 됐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눌림목 계속 기다리다가 일단 매수가 안 온 거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뭐 한 종목의 수익이 아주 빛나네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현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저는 수익이 제일 좋을 법한 BH가 안 잡혀서 조금 아쉬워요. 네, 뭐
요거는 안 잡혔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T 중공업하고 하이로코리아가 제가 추천하고 나서 이제 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예, 그래도 이제 선방을 한 것 같아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수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저는 좀 약간 좀 괜찮아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돌아올라오게 되면 종목별로 이제 수익률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하나씩 좀 잠깐 점검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T 중공업은 원하는 물량은 다 잡진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차로 이제 12,950원 그 전날 이제 종가로 그날 이제 종가로 이제 매수를 했었고 20% 이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10%는 이제 12,300원 밑에 걸어놨는데 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지수가 출렁거리더라도 이제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제 8일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뭐 이제 바로 좀 올라가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S&T 중공업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종목을 사야 되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10% 밑에 걸어놨던 거 이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12,950원 매수를 해서 그냥 목표가 잡은 물량으로만 한번 가보는. 네, 맞습니다. 네. 잡은 물량 지금 20%만 가지고 이제 좀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이로 코리아를 볼 텐데 실적 호조 2분기 사상 최대 수주 기억도 나고 지금 사기에는 아주 가격도 네. 예쁘다, 그죠?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을 딱 나타내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부담이 없는데 전체적인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서 실제로 누군가는 이제 분명히 사줄 만한데 사지 않고 계속 밀렸던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밀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나빠서 밀렸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나오는 기관 물량, 아주 작은 물량에 의해서 지수도 흔들리면서 주가도 같이 흔들렸던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가치도 있고 이번 2분기 실적도 아주 좋을 걸로 일단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로 해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흐름상으로도 이전 저점 라인 때 18,000원대를 하향하지 않고 오늘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최근에 이제 21,000원대에서부터 밀린 거니까 평균 단가가 19,190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뭐 하루 이틀 내는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15% 사실 10% 총 25% 중에 한 10% 정도는 눌림 매수에서 평단가가 낮춰진 상황이라서 이제 오늘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다음 네. 주 요 시간에는 이제 수익이 꽤 나있으리라 좀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 잡혔는데요. BH 사실 네. 진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FPCB 관련주들 최근에 대덕 GDS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그죠. 서킷 많이 올랐잖아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자화전자라든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먼저 1차적으로 6월 초부터 이제 급등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FPCB 관련주들이 최근 뭐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다시 이제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실적 부분 이제 상당히 좋을 거라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BH가 그날 뭐 이제 가격을 종가로 썼는데 이제 플러스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수는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 가격대에 밀리지 않고 계속 그 위에서 예. 오는 모습을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 시 일단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이 약간 BH 못 잡은 것에 대한 약간 미련이 남아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 후 또 오늘의 포트 소개할 때 혹시나 BH 추가 매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를 보면서 한 종목 딱 두 종목인데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지난주 계속 오르고 이번 주 계속 빠졌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러게요. 기다렸는데도 너무 200원 차이로 안 오더라고요. 오늘 사실 진짜 200원 차이로. 떨어지길 좀 바랬는데. 네.
예.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망 얘기도 하셨던 예, 기억이 생생하네요. 오늘 또 예. 미국 쪽에 반도체 쪽이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장에 다 흡수가 되었다. 상당히 이렇게 역으로 우리는 역투자 전략으로 그런 정보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LG 디스플레이를 못 잡긴 했지만 사실 뭐 200원 차이로 이렇게 못 잡았는데 혹시나 오늘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업황에 대해서 그 더블 딥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 디스플레이 업종에.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거품도 많이 빠졌고 공급 과잉도 많이 또 이제 치킨 게임에서 승자로 됐으니까요. 아마 미국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나 축소되는 만큼 뭐 구조 조정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샤프나 기타 뭐 AMD 여러 가지 대만 쪽에 그쪽 기업들도 많이 재무 구조로 많이 치아가 있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치킨 게임의 그 승자로 돼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스마트폰 3나 또 계속 스마트폰 4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아몰레드나 슈퍼 아몰레드나 스마트 TV 다 모든 게 그 패널이 들어가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쪽 하면은 여러분들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쪽 필립스하고 같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분사가 좀 같이 지분이 또 양도가 되면서 아마 그 전 세계 그 LG 디스플레이 쪽을 하면 뭐 스마트폰 하면 삼성이겠지만 디스플레이 쪽 하면 아마 LG 디스플레이를 다 떠오르지 않을까 삼성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이걸 가지고 계시거나 저가에 사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가 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시장이죠. 수급, 실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주식은 이렇게 바닥에서 항상 올라갈 때 사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죠. 2만 원대에서 지지하면서 2만 1,000원대 다시 하면서 2만 2,000원대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점 상승 구간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중장기로 좀 들고 가실 분들은 22,000원이나 22,000원에서 21,000원대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정 시장이 무너져서 아마 2만 원을 이탈을 한다. 그때는 아마 어차피 여러분 가지고 있어 다시 떨어지면 또 행보를 하는 구간이나 다시 올라오는데 상당한 힘이 많이 필요해요. 주식이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할 때 여러분 바닥에서 올라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은 많이 들겠지만 매물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일단 내려가면 여러분들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2만 원대를 잡으시고 22,000원에서 21,000원대 분할로 매수하시면 아마 지수가 폭락이 나오지 않느나 아마 어떤 형식으로 강하게 갈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LG 디스플레이 목표 가격을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3만 원 정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겨우 편입이 됐습니다. 다들 약간 눌림목 공략을 했는데 잘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날 오늘 많이 떴어요. 예, 다날도 이거 2개 안 걸리면 어떻게 할까 너무 밑에다 잡았나. 네. 그러면 시장이 문제죠. 예, 했는데 역시나 또 오더라고요. 딱 6,800원까지요. 예, 뭐 나름대로 운이 좋았었고요. 오늘 가장 저점을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6%까지 상승을 하면서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이 많이 또 출렁거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마 수혜주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날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저도 바빠서 못 봤는데 그 초코라는 카톡에 그쪽에 그 결제 서비스를 또 같이 하기로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날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지만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만약에 뭐 이니시스도 있고 기타 뭐 삼성 애플도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국가 경계 없이 국경의 경계 없이 다 같이 결제를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아마 스마트폰의 결제 기술력을 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방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네. 그래서 다날 기술력을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디스커버리사에서도 이동통신에서 같이 제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아마 다날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영업이익으로 법인채 설립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저점에서 꼭 제가 말씀하신 6,800원 아니더라도 아마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제가 4월 달에 주식쇼 스트라이크 나왔을 때 9,000원대인가 제가 가지고 나왔었죠. 예, 그 부분을 아마 메꿀 겁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큰 매물 없이 왜 매물 없이 내려가냐면 이미 내려올 때 아무도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좀 방송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이 공백은 자연스럽게 메꾸면서 8,500원대에서부터 그 강한 상승이 시장과 뉴스와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네. 정선절가를 여러분들 제가 제시를 하고 싶다면 말씀드렸다시피
6,600원이나 500원으로 여러분들 좀 더 넉넉하게, 여기는 배틀전이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3만 원, 단알은 지난 4월 가격 무너지기 전인 9천 원까지 갈 수 있다. AS를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두 분의 이 포트에 계속해서 담아갈 종목들 수익률 더 커지길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들어갑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오늘 바뀔 포트폴리오가 기대가 되는데요. S&T중공업은 의외로 20% 정도만 싣게 돼서 좀 가볍게 생각보다 들고 가게 됐고, 하이로코리아는 그래도 꽉 채워서 25%, 이렇게 되면 현금이 한 55% 정도 갖고 계신 셈입니다. 오늘 현금은 조금 넉넉한데 어떤 종목 사실 생각이에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지수 대비해서 좀 지수랑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내일 혹시 또 옵션 만기 장중 변동성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네. 낙폭과대를 사자. 맞습니다. 예. 네. 동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이죠. 이제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인데요. 전체적인 뭐 건설 경기라든가 뭐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 업황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쪽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의 제품을 이제 현대아이스코어에다 납품을 하면서 동사의 이제 자동차용 강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동사가 1분기 때 실적이 한 1,500억 정도 나왔는데 요번에 2분기 실적 전망이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네. 동사가 이제 좀 관리를 잘 하면서 실적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철강 대표주라 할 수 있는 포스코는 이번 2분기에 턴을 못 하는데 현대제철이 먼저 한다. 그 네, 얘기가 맞습니다. 맞나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제철은 이제 자동차 부분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선 부근 근처 되면 그렇게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이제 반등 정도 기대를 하면서 뭐 추세적으로 이제 크게 돌아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저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지금 차트 이제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또 요번에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 모양의 낙폭과대 종목이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 저점 라인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삼각수렴 형태의 이제 이런 패턴이고요. 저점 라인 때에서 오늘 지지가 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1,800이 안 깨질 것 같듯이 이 종목도 뭐 이제 요 라인 때 오늘 저점 라인 때 정도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즉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는 저는 한 95,000원까지도 위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매수를 할 건데요. 첫 번에 이제 20%는 그냥 오늘 종가로 사겠습니다. 84,300원. 오늘 종가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 편입을 지난번처럼 이제 못하지 않게 하려고 예. 20%는 먼저 84,300원에 편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10%는 82,500원. 밑에다가 이제 밀리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총 30%의 비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놓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800 부근에서는 사도 리스크가 별로 없다, 현대제철. 저는 한 가지 이쯤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중국의 GDP 성장률이 네. 내일 모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현대제철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현대차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쵸. 그렇고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만 원 부근에서 이제 8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단기적인 그런 지금 나온 거는 큰 추세를 꺾는 그런 재료보다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악재도 나와도 이미 일부 반영됐거나 예, 미리 크게 뭐 반영됐다. 여기서 더 밀지는 않을 거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0% 산다는 얘기신데요. 현금 55% 중에 30%. 그럼 네. 25%는 그냥 남겨두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식을 살 겁니다. 지난주에 살려고 했던 못했던 BH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다시 네. 한번 사는 것으로. 가격을 좀 올려서 예.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휴대폰용 이제 F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LG, 그리고 뭐 노키아, 모토로라 등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을 거로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조정 시 분명히 매수 관점에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덕전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내용은 좋았는데 빨리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입을 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갈 때 되니까 또 올라가는 그런 네, 상황이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편입을 했었어야 됐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때 저는 편입을 해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더 지난번보단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래도 살 때는 좀 사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7,460원이었었는데 1차 매수 가격을 오늘 지금 7,960원인데요. 네. 이번 주 이제 한 번 정도 출렁거릴 걸 생각을 해서 네. 1차 매수 가격은 7,700원에 비중 15%를 일단 싣겠고요. 네. 그리고 2차 매수 10%는 7,400원에 기존에 이제 밑에 있었던 7,400원에 놓고 기다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은 7,000원으로 놓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9,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S&T중공업, 하이로코리아에다가 현대제철 신규 편입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주에 못 잡은 BH 약간 더 가격을 지난주보다는 더 주고 사더라도 꼭 편입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제로 이제 두 종목으로 끝이시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완성된 포트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오늘 저는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세 종목인데 그린 쪽하고요. 크게 말하면 의학 쪽하고 IT 종목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오늘 세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지금 아마 장이 안 좋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세 종목에 대해서는 다우 기술 그리고 기존에 제가 4월부터 계속 추천했던 동아약품 그리고 마지막 멜파스입니다. 예, 아 근데 아까 주식을 많이 사면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크로스 전략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관련주는 아닙니다. 예. 지수 관련주는 아니고 뭐 수급이 크게 뭐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아약품 뭐 말씀 안 하셔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멜파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네. 그쪽에 관련해서 이미 크로스 전략으로 이미 지수가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든 이미 바닥까지 와 있고 거기서 바닥에서 징후 조짐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얘기하면 전략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지수 관련주를 많이 담는 게 좀 위험하군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제 전략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남 전문가님 다우 기술부터 하나하나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 다우 기술 오늘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테마 박근혜 또 예, 후보도. 클라우딩 컴퓨터 하면 예. 앞으로 그 또 새 정부가 새 누리당에서 정책을 펴야 될 한 가지 분야고요. 네. 그 행정안전조사 행정부에서 아마 앞으로 추구해야 될 구축해야 될 필수적인 겁니다. 피할 수 없고 이게 왜 그 세간에 화제가 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나라 전 세계가 나무나 환경 쪽으로 많이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나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많은 저장 공간과 그 IT 쪽과 그런 인프라들을 많이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플러스 컴퓨터 기술이라는 건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서버라는 게 그 다람쥐의 집에서 이게 유래가 됐죠. 다람쥐의 집을 서버라고 했는데
거기서 서버가 요래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컴퓨터 가면 단순히 접속을 해서 그냥 원격으로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러기만 다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본체를 사서 컴퓨터를 하려면 본체를 사서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본체도 사야 되고 기타 소프트웨어도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보려면 사진도 다운받아야 되고 음악 파일도 다 다운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한 서버 쪽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그것을 원격으로 그 해선이 라인만 보장이 된다면 무선이든 인터넷이든 그런 모든 자료들을 원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직접 구축을 해서 하는 거고 일반 그 개인 유저들은 서비스 비용을 주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기관 그 인프라나 모든 게 컴퓨터나 그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단말기 가벼운 모니터 하나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절약을 할 수 있는. 예, 모든 게. 네. 그게 이제 친환경 산업을 해서 그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IT 산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미 뭐 사진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 많이들 그러니까 생각을 사용하고 해보세요. 계시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음악을 다 다운을 받고 그림을 다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악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서버 쪽에다 매개체로 해놓고 그게 속도만 보장이 된다면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은 파일이나 똑같은 문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우리 그 인류들에게 그 세이브를 절감하는 거예요. 전력 차원에서도요. 네, 그럼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클라우딩 테마주가 사실 몇 가지 될 텐데 네. 다우 기술이 소위 말하는 대장주입니까?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우 데이터도 있고 또 뭐 키움증권의 이제 모의사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다우 기술하고 데이터 쪽에서 뭐 잠깐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기술력을 하면 물론 대기업 업체에서도 몇 가지는 뭐 자실자실한 기업은 있습니다. 조금 작은 기업들은. 네. 근데 굵직굵직한 기업이 이게 다우 기술이나 데이터도 상당히 오래된 회사예요. 네. 우리나라 IT의 선두주자일 만큼 소프트웨어도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오는 그런 바탕 업체고 유통회사도 기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번에 활성을 시킨다고 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했는데 2014년까지 6,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국내 시장 규모는 앞으로 2조 5천억이 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시장의 그 점유율이 약 10%에 해당하는 정도인데요. 아마 그 서비스로는 소프트웨어가 9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딩 컴퓨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접속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구축을 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주변 인구국이나 타국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예. 여러분 이제 이게 많이 오르면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지고 나오는 문서 작성하는 시간 중에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서서히 며칠 전부터 가지고 나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PER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잠시 보겠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그리고 공기업에 다 구축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201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되고요. 우량한 재무 구조는 말할 것도 없이 유별이나 부채를 보시면 하시면 되고 그 키움증권 여러분 키움증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지 않습니까? 증권으로 사용하는 HTS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그 HTS 관련돼서 아웃소싱이나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서도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모의사에서. 키움증권의 모의사니까 그쪽에다가 아웃소싱 무슨 수주를 다 주겠죠. 키움증권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2014년까지 꾸준한 실적이 됐고 차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갭 상한가가 앞전에 큰 상승을 해서 상승해서 갭 상한가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다우 기술은 나름대로 힘이 이제 들어와 있다. 예, 누군가 들어와 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은 끝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끝났다면 이게 가야 되는 건 비정상입니다. 물량을 다 털고 나왔다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이나 앞으로 그 주식이라는 건 이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뜰지 거기에서 클라우딩 기술이라는 컴퓨터라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아마 그 앞전에 로엔케이를 말했던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를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계 경쟁력에 그 한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산업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5.6% 급등해서 종가가 13,200원인데요. 예.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가를 여러분들 오늘 좀 올랐으니까 12,9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하고요. 오늘 13,200원은 끝났네요. 네. 12,900원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분할로 하셔도 돼요. 3번 정도 나누어서. 아셨죠? 그리고 목표가는 여러분들 전저점이 16,000원대 부근에서 한번 어차피 여기 16,000원이 자기네들 들어온 단가이지 않겠나. 어차피 물량을 여러분들 항상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 받은 물량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주가를 조정하면서 다시 올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16,000원대까지 예상을 하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여러분들 짧게 12,4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다우기술 설명 들어봤습니다. 동화약품과 멜파스 남아있는데 한 1분 30초 정도 안에 두 종목을 모두 알겠습니다. 설명하셔야 예. 되는데. 동화약품은 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임상 상상 그 폐렴 관련해서 키놀 연기라는 성공식 신약 발매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어요. 물론 국내 최초의 제약업체고 꾸준한 매출 성장. 여러분들 그 판코레인가 판매점에서 이번에 이제 판매하기로 돼 있었죠. 예. 돼 있고 그리고 BPS는 한 8, 9천 원 정도 되니까 앞전에 제가 추천했던 4,000원 초반대에서 아마 1,400원 정도 올랐네요. 한 20% 정도.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많이 한 20, 30% 정도 올라갔으면 좀 애매한 구간이었는데 아직도 예. 저점 구간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 오늘 5,390원 나왔으니까 5,300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앞전에 드렸던 것처럼 BPS 구간, BPS 적정 가격 9,5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100원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나흘 연속 올랐고 앞서서 좀 네. 저희 프로그램을 봐주신 분들은 장우 씨한테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또 추천을 하는구나 바로 그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멜파스. 예, 멜파스 하면 여러분들 갤럭시 3에 나와서 터치 스크린의 수혜주죠. 예, 터치 스크린의 그 대장주인데요. 아마 주식 수도 많이 없고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무상증자 권리락도 많이 할 계획이고요. 멜파스의 그 경영진영 모든 사항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기술력 뭐 디오텍도 있고 디지텍도 있고 뭐 ELK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동성을 감안해서 그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미 주가는 여러분들 다 악재를 만약에 악재가 있다고 해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지수 관련주는 아니니까 기타 외인이나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을 잡고 있으니까 매수가를 19,050원 정도로 하고요. 목표가를 여러분들 26,000원 정도 종고점 그리고 손절가를 18,4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한 3.7% 떴는데 오늘 시가 부근 정도에 역시 눌림 매수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분의 최종 포트 먼저 이성대 전문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성대 전문가님 이제 현금 없으십니다. S&T중공 20% 정도만 갖고 일단은 지켜보게 됐고요. 하이로코리아도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별다른 거래 자체가 좀 말라붙은 가운데 약간 수급에 휘달리는 양상이라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제철 내일 옵션 만기 휘청휘청하면은 1,800대 부근에서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BH 지난주에 못 샀기 때문에 약간 더 가격 주고라도 살 계획입니다. 자, 가격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자, BH 7,700원, 7,400원 초반에 1차 앞에 보여지는 가격대 좀 더 많이 실어주십시오.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의 매수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종목은 모두 다 홀딩이고요. 자, 계속해서 박준남 전문가님의 완성된 포트 끝으로 이어서 보여드리면요. 자, 기존에 단알이 있었었는데 수익이 거의 일주일 만에 6% 났고요. 여기에 다우기술, 동화약품, 멜파스를 추가하셨고 현금은 20% 정도 약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 4가지인데요. 다우기술은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테마, 정치 관련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눌림목 매수입니다. 세 종목 모두 다 가격 좀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동화약품도 인상 3상 모멘텀이 있어요. 편의점, 또 판콜 판매 모멘텀도 있고요. 멜파스도 터치스크린 관련 종목인데 눌림에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일주일 동안 한 문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출제해 주시죠. 문제 내겠습니다. 예.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진행하는 미녀 MC는 누구일까요? 자,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3번 최애리나, 4번 전지현. 네, 그러게요. 자,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마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타는 아니겠죠? 자, 박준남 전문가님 참여 방법. 참여 방법이요? 네.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8시에는요.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내용 좀 봐주십시오. 폭락장 대박 수익률 분명히 종목 언급도 좀 해주실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오늘 밤 8시 잊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료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 이성대 그리고 박준난 전문가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성대 전문가님이 아쉬워하는 표정 그렇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이대로 물러가시지 않고 오늘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과 함께 2부도 계속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이제는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씨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